자, 017 붕당의 시기 보겠습니다. 이 붕당은 주로 이제 선조 때부터 해가지고 탕평기 이전까지 좀 보면 되겠습니다. 붕당의 그 순기능적인 측면은 이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충실하다 이런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부정부패를 방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거죠. 그리고 붕당의 시기에는 서로를 이제 군자당이다 이럽니다. 그죠? 아니 붕당의 변질기로 가면 이제 서로 이제 소인배들이다 이러는데 초기에는 서로를 군자당이라고 합니다. 인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성리학 자체는 붕당을 인정하는 학문입니다. 네. 처음에 사림이 이제 훈구 세력이 스스로 이제 없어졌죠, 그죠? 훈구 세력이 더 이상 이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림이 권력을 독점하게 되는데 이때 사림들 사이에서 서로 이제 분열을 하는 것이죠. 분열을 합니다. 분열을 하면서 처음에는 이제 이조 전랑직을 두고 김효원과 심의겸이 대립을 합니다. 김효원이 이제 과거일급제에서 그 이조 전랑에 물망이 올랐는데 심의겸이 김효원을 이제 윤현왕의 문객이다 이랬다 해가지고 이제 그가 이조 전랑에 오르는 것은 합당치 않다 이러면서 이제 반대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 이제 이런 반목이 생깁니다. 그러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김효원이 이조 전랑직에 오릅니다. 이제 이조 전랑직에 올랐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심의겸의 아우인 신춘겸이 이조 전랑의 물망에 오릅니다. 그죠? 근데 이걸 갖다 또 김효원이 반대를 하죠. 앙심을 품고, 안 돼. 이러면서, 그죠? 반대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둘이, 기성살인들은 이제 심의겸 편에 붙죠. 그죠? 좀 늙은이들이 많으니까 이쪽에 붙습니다. 그 젊은이들은 김효원 편에 붙습니다. 젊은 층은. 그죠? 젊은 층은 김효원의 편에 붙어서 이제 김효원은 그죠? 동쪽에 집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동인이다. 그죠? 건천동 쪽이랍니다. 김효원의 집이 동쪽인 건천동 쪽에 있었고, 그죠? 심의겸의 집이 서쪽인 그죠? 정동이라는 쪽에 있었기 때문에. 김효원을 따르는 무리들을 동인이라 하고 심의겸을 따르는 무리를 서인이다 이러면서 이제 붕당이 서로 나뉩니다. 동인은 주리론, 그죠? 주리론을 학문적 바탕으로 하고 이황 계열이 이쪽에 이황과 조식 계열이 이쪽에 같이 이제 합류를 했습니다. 원래 학문적인 성향을 먼저 띄었어요. 학문적인 학파적인 성향이 먼저 가지고 있는 쪽이 동인 쪽입니다. 그죠? 먼저 붕당을 형성하고 신진살인 쪽이죠. 신진살인들 쪽. 영남학파 계열이고, 그죠? 개혁적입니다. 이들은 이제 척신잔재 척결에 적극적입니다. 적극적, 그죠? 먼저 붕당을 형성했습니다. 이황 계열이고, 그죠? 그리고 이 동인은 훈구 세력의 비리를 비판하는데 엄격했습니다. 엄격했는데, 바로 이 주리론이, 그죠? 도덕적 신념을 중시하는 학문이죠. 그래서 이러한 동인의 생리는 도덕적 신념을 중시하는 주리론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주리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죠. 그리고 서인은 처음에는 이제 학파적 경향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붕당의 형성이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래가지고 이 학파적 경향, 학문적인 어떤 그 뿌리가 없는 여기에 이제 이가 가세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학문적인 학파적인 경향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기론, 그죠? 이는 주기론 아닙니까? 그래서 주기론적인 학파, 그죠? 학파가 되는 것이죠. 주기론을 바탕으로 한 서인의 어떤 학문적인 그러한 성격을 띠게 됩니다. 학파적인 경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기성사림이 여기에 가세를 했었고 기호학파를 형성합니다. 그죠? 주로 이쪽은 영남학파, 동인은 영남학파, 그리고 서인은 기호학파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 서인들은 척신잔재 척결에 소극적이었죠. 그래서 그다지 개혁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가 이쪽에 가세를 하면서 현실 사회 경장의 문제에는 개혁적인 어떤 성격을 띠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둘이 대립을 하다가 정여립의 모반 사건하고 정철 건저의 사건으로 북인과 남인으로 이제 나뉘게 되는데, 이 정여립이라는 사람이 처음에는 이 정여립이라는 사람은 원래는 이 쪽의 그 계열이었죠. 서인 쪽의 계열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이가 자기 스승이었다고 볼 수도 있죠.
근데 갑자기 이제 동인 쪽으로 붙습니다. 동인으로 붙으면서 이인하, 그죠? 그 다음에 성혼, 박순 이런 서인들의 어떤 주요 인물을 비판하면서 이제 동인으로 돌아섰죠. 그러니까 이 서인 쪽에서 괘씸하다 이거죠. 그래서 이 정철이 이 정여립의 어떤 대동계 사건을, 그죠? 확대해가지고 이제 동인들을 숙청을 하죠. 그래서 이때 정여립 모반 사건으로 동인들이 상당한 많은 피해를 입습니다. 그래서 특히 북인 계열이, 그죠? 조식 계열이 상당한 많은 피해를 입죠.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에 또 정철이 건재의 사건이라고 있었는데, 정철이 이제 왕세자를 세우자 이런 걸 강력히 주장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선조한테 찍힙니다. 그죠? 선조한테 찍히면서 이때 정철 건재의 사건을 두고 이제 확대해서 이산의 계열은 이제 북인 계열은 정철을 죽이자. 그죠? 북인의 피해를 많이 봤으니까 남인은 온건하게 죽일 필요까지가 있냐. 뭐 그죠? 이러면서 이제 기왕이나 보내자. 이렇게 대립하면서 이제 북인은 강경, 남인은 온건파 이렇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북인과 남인이 나뉘죠. 임난 전에는 그래서 이제 남인이 그 정권을 집니다. 그죠? 그러면서 임난이 일어납니다. 그죠?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임진왜란이 일어나면서 북인이 정권을 지게 되는 것이죠. 북인 조식 계열의 북인 계열이 의병항쟁도 하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이 북인 계열이 광해군하고 손을 잡았기 때문에 북인 계열이 임난 이후에는 정권을 잡게 됩니다. 또 이 북인은 왕위 계승 문제로 이제 또 나뉘게 되죠. 선조 말기는, 그죠? 그러면서 이제 대북과 서북으로 나뉘는데, 이 대북은 광해군을 지지하는 세력이죠. 조식계입니다. 정인홍이 있었죠. 정인홍 등이. 그리고 서북은 서경덕계인데 영창대군을 지지합니다. 그래서 결국 광해군이 어린 영창대군은 너무 어려서 이제 안 되니까 광해군이, 그죠? 전후의 그 일들을 다 처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광해군이 이제 왕이 됩니다. 이때 이제 조식 계열의 정인홍이라는 분이 회태변척을 하죠. 조식이라는 분은 이 조식 계열의 분이 이제 정인홍인데, 이 정인홍이 이제 자기의 이제 스승이죠. 스승이 왜 무무에 들어가지 못하느냐. 이황보다도 훨씬 낫는데, 그죠? 연적보다 훨씬 낫고, 그래서 회태변척이죠. 대개도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것이죠. 우리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쓰긴 하죠. 남인 쪽에서. 하여튼 이러한 걸 주장을 했습니다. 결국은 조식 선생이 문묘에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전후에 이제 외와 또 수교를 맺죠. 기후약조라는 수교를 맺고 20척의 백성입니다. 세견선 20척에 세사미도 백성, 그죠? 이걸로 이제 기후약조를 맺고 부산포에 외관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이제 광해군의 기본적인 정책은 중립외교입니다. 이때 명나라가 힘이 떨어지죠, 그죠? 명나라가 힘이 떨어지면서 후금이 이제 여진이 힘이 커집니다, 그죠? 이걸 알고 광해군은 중립외교를 하죠. 그래서 이제 명나라에서 이제 군사를 보내라고 하니까 보내긴 보냅니다. 보내는데 이때 강홍립한테 밀명을 주죠. 열심히는 싸우지 마라. 그죠? 그러니까 강홍립이 부처전투에서 항복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우리 측의 군사들은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았죠. 네, 이런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광해군 때 또 칠서의 옥이라고 하는 그 사건이 이제 있게 됩니다. 칠서, 일곱의 이제 서자들이죠. 이 서자들이 이제 옥사가 있게 되는데, 이것을 영창대군의 이제 옥립 사건으로 비화합니다. 그리고 이제 영창대군을 이제 제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개축옥사를 일으키면서 소북파를 숙청하고죠. 그러면서 이제 임목대비를 폐비시키고 영창대군을 사수합니다. 여기서 폐모살제라고 하죠. 어머니를 폐하고 동생을 죽인. 그래서 폐륜이다 이러죠. 그러면서 이것도 이제 광해군의 실각의 한 원인이 됩니다. 광해군의 실각의 원인은 크게 중립외교, 외교적으로는 중립외교. 하나는 윤리적 문제로, 그죠? 폐모살제했다. 어머니를 폐하고 동생을 죽였다. 그래서 승리하기에서는 있을 수 없다. 이런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서인이 반정을 꾀하게 됩니다. 남인과 서인이 주도하고 남인이 가세를 하죠. 그래서 이제 반정을 꾀하죠. 서인은 친명이죠, 친명. 명나라가 우리를 도와줬는데 어떻게 명나라를 배신할 수 있냐, 그죠? 그래서 정책적으로는 배금. 그래서 광해군의 중립외교에 반대하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이제 동인과 서인, 그 다음에 북인과 남인,
그 다음에 이제 북인으로, 북인이 또 대북 소북으로 나뉘는 그런 붕당의 형성이 되겠습니다. 농인과 성인은 의례당로는 2조 전랑직을 두고 나뉘고, 북인과 남인은 정예리배 모반 사건과 정철 건재이기 때문에, 둘이 이제 동인이 북인과 남인으로 나누는 것이죠. 나뉘는 것이죠. 그리고 선조 말 왕위 계승 때문에 이제 북인이 대북 소북으로 나뉩니다. 나중에 뭐 골북 육북도 있는데 그런까지는 이제 별로 크게 중요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자, 기타의 어떤 사항들을 보면은 선조 때 1583년에 니탄계의 난이 일어납니다. 니탄계의 난. 니탄계의 난으로 이제 재승방략 체제로 완전히 변경하죠. 그죠? 앞에는 이제 을묘외변으로 재승방략 체제로 변경되는데, 그때는 이제 진간체제와 재승방략 체제를 병행해서 시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니탄계의 난이 일어나니까 도단위 방어 체제인 재승방략 체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래가지고 완전히 이걸로 변경을 합니다. 이렇게 되고, 그리고 선조 때 이제 고려만국 전도라는 이제 마테오 리치가 쓴 세계 지도 있지 않습니까? 그린 요게 이제 이광정이 들고 들었죠. 그리고 대동운부군옥이라는 이제 권문회의 백과사전이 이때 편찬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임난으로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등이 소실되죠. 그리고 사가를 이제 선조가 이제 임난 이후에 이제 머물 거처가 없으니까 경운궁이라는 이제 궁을 만들죠. 사가를 개조해가지고 이제 궁궐로 씁니다. 그 임난 이후에 또 동묘 건립하고죠. 그리고 광해군 때는 이제 창덕궁하고 재건하고 경희궁을 건립하죠. 또 광해군 원년에 대동법을 시작합니다. 경기도에. 그죠? 이원익과 한백겸의 주장으로. 그죠? 그리고 이제 양전 사업하고죠. 호적 정리를 합니다. 허준의 독립보감 이런 게 나오죠. 신참 벼공방 이런 의서들이 편찬이 되죠. 그리고 5대 사고로 정비를 하죠. 그리고 이수광의 지복유설 이런 게 그죠? 출간 가능이 됩니다.